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평년 기온은 회복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2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곳이죠. 바로 임청각인데요. 일제에 의해 반토막난 임청각이 복원사업으로 조금씩 본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 임청각 복원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겠다며 마당을 관통하는 철길을 놓아 훼손했던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 지금은 철로 대부분이 거치고 그 자리에 탐방로를 정비하는 등 복원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에 민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청각 주변으로 해서 그런 민가들을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 그런 지형들을 전부 다 지형 복원을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임청각 보수와 주변 정비 사업 공정률은 75%. 이미 임청각 건물 내부 보수 공사와 조경 조성은 끝냈고 주차장 정비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청각을 관통했던 철로 가운데 여기 있는 80m 구간만큼은 그대로 남겨뒀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물 제182호로도 지정된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선생을 포함해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항일투쟁의 산실인 만큼 임청각 복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 만행으로 인해서 훼손된 독립운동 성지를 국가가 다시 복원하는 것은 건물 복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정신을 새롭게. 안동시는 임청각 보수와 더불어 임청각 좌우측에 멸실된 재현 가옥 2동을 복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릴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임청각 보수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나머지 두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안동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모든 임청각 복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증을 확인한 작업과 그리고 관계 전문간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이 더디게 이제 가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독립운동 정신의 상징 임청각이 일제강점기 모진 풍파를 딛고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원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보건의료 공백에 대비해 관내 대형 병원과 시 간부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는 책임 전담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는 3명 기독병원과 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 5곳에 대해 간부 공무원을 배정해 병원과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비상 진료 상황 확인 등을 통해 의료 진료 체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포항의료원이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공휴일 오전에도 진료에 나서는 한편 해군 포항병원도 일반 시민에게 응급실을 개방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 삼성은 최근 들어 가장 과감한 전력 보강을 시도했는데요.
그런 변화가 팀의 새로움을 불어넣어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권 기자입니다. 이번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새로움입니다. 선수들도 체감할 정도로 두터워진 팀 구성.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팀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두터워진 불펜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역전패가 많았던 지난 시즌을 보낸 박진만 감독 역시 이번 시즌 불펜을 두고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저도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긴 부분이 있고, 그런 지금 행복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작년이랑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지금 좋아져가지고 올 시즌은 확실히 좀 좋은 불펜진으로 지키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약점이었던 불펜이 최고의 무기로 자리한 삼성.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제 목표 개인의 자기 만족에 대한 기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을 야구 정도가 저는 최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봄의 입구에서 가을을 외치는 선수단. 삼성 스프링 캠프 새로움이란 키워드는 선수단 구성을 넘어 코치진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의 강화와 함께 투타 코치의 새로운 영입은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이 팀의 주축 선수가 돼서 다시 한번 삼성 라이온즈가 왕조가 될 수 있도록 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는 7일 귀국하는 삼성 선수단은 9일부터 하나와의 대전 원정으로 시범 경기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2곳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주 지역 중소기업이며 신청 분야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을 적용해 이 모빌리티 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이나 기술 등입니다. 경주시는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경북 지역에 문을 닫는 학교들이 계속 늘면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영천과 의성 지역의 폐교 활용 성공 사례를 김예람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영천시 화사면의 작은 미술관. 마을 이장님이 새로 들어온 작품을 보기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마을 분들과 가끔 체험도 하고 잔치도 여는 곳입니다. 1999년 화동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자리에 2004년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만큼 이제 미술관은 마을 일부가 됐습니다. 이런 문화공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외지분들하고도 그 의식도 좀 높아지고 많이 높아졌지요. 우리 마을로 봐서는 엄청나게 행운이지요. 시안미술관은 2005년 한국여행작가협회로부터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미술작품 전시와 더불어 마을 어르신과 학생, 일반인의 예술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좀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학교를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아까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들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성군 춘산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3월부터 있을 체험 교육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목공예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2013년 폐교된 춘산중학교를 2016년 의성군이 사들였는데요.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나무로 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2,000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폐교가 우선은 이미지 자체가 교육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이라는 거하고는 매칭이 너무 잘 맞다. 이미지가 서로가 연결성이 있잖아요. 폐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운동장 하나가 사람의 정서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경북의 경우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725곳. 여전히 활용되지 않는 폐교만 45곳. 매년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마을의 중심이던 폐교가 이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김예람입니다. 종합장사공원인 경주 하늘마루가 화장로 한 길에 증설하고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로는 7기에서 8기로 늘어났고 화장 운영은 하루 최고 24건에서 28건으로 확대됩니다. 경주 하늘마루는 늘어나는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화장로 9기 증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급식을 시작하는 학교와 유치원 등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식약청은 도내 620여 개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218곳을 점검합니다.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입니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학교 급식 환자가 41%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식중독 원인은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시는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 설계를 내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 공모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와 설계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달 3일 최종 입상작 4점을 선정합니다. 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2도로 시작하고요. 구미는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구미도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 많은데요. 안동은 0.1도, 봉화는 영하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3.9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